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게 아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손수호 변호사님. 네,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구속됐는데 네. 이번에는 정말 절도입니다. 절도인데 이게 뭐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절도한 게 아니고요. 네. 굉장히 잘하는 사람, 아하. 특히 친구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데요. 세상에. 이게 단순히 그냥 친구 집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. 네.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. 아하. 그래서 결혼식이 열리는 날 집이 비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빈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 건데요. 이야. 지난 5월 5일 오전에 이제 그 친구가 경남 고성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네. 이제 부산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. 아. 그래서 그날 결혼식 열리는 날 이제 결혼을 하러 간 결혼식을 치르러 간 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나왔습니다. 아하.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. 네. 그 친구 집에 또 들어갔습니다. 또 들어가요? 네, 5월 5일에 가서 카메라 2대를 훔쳐나왔고요. 네. 또 그 다다음 주에 다시 가서 네. 렌즈, 고가의 렌즈와 양주를 훔쳐왔는데 네. 두 번에 걸쳐서 훔친 그 금품이 1,200만 원 상당이라고 와. 하는데요. 그런데 지금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제 카메라가 없어졌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네.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이 남성을 체포했고 지금 네. 구속됐습니다. 아니 5월 이 처음 훔친 날이요.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.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그날 범죄를 저질렀고요. 한 2주 뒤에 5월 17일 날 또 가서 그 집에 또 가서 훔쳤어요. 두 차례 걸쳐 훔친 금품 액수가 총 1,200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오윤성 교수님 아무리 양심이 없다고 친구 결혼식 경사스러운 날 가서 이렇게 훔쳤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친구라고 해도 아주 가까운 친구는 아니고요. 네. 결혼식에 초청을 받을 정도의 가까운 친구는 아니고 조금 이제 그 인간관계가 있는 그런 친구인데 이 SNS에 나는 결혼한다, 언제 결혼한다 이렇게 올렸더니 네.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은 착안을 한 거죠.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시골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거기 갈 거니까 네. 그러면 내가 가게 되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야. 이제 생각을 한 것이고요. 네.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람이 뭐 이번에도 연거푸 이렇게 절도를 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지인들의 집을 이미 그 이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절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여자를 추궁을 하고 있거든요. 너 왜 그렇게 훔쳤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식당 운영을 했는데 그 폐업을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범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. 그러면 그 절도를 한 그 물건을 팔고 난 돈으로 뭐 했냐라고 하니까 늘 나오는 얘기가 유흥비. 생활비 이렇게 네. 당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이것은 그 친구의 결혼식에 친구 집을 가가지고 절도를 한 그런 아주 그 특이한 사건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. 네.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결혼하고 왔어요. 그리고 아마 당일날은 뭐 이 신혼여행 갔을 수도 있으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죠. 그때는 이제 카메라 등이니까 뭐 장롱이든 어디에 넣어놨을 수 있죠.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아버님이 카메라를 쓰시려고 보니까 없어요. 카메라 어디 갔지? 하고 찾았는데 이게 없어진 줄 알고 나중에 CCTV 등을 신고 등을 통해 보니까 야, 이게 친구가 뒤통수를 쳤는데 최명기 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구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폐업을 하고 돈이 없고 그렇잖아요. 네. 아마 이분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자신은 불행한데 남들은 결혼도 해서 너무 잘 사는 거예요.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인다. 네. 그러니까 처음엔 아마 시기와 질투심도 있어서 네. 그 부분도 처음에 범행에는 아마 어떤 심리적 동기가 되었었을 거고요. 네. 그러나 두 번째, 세 번째 하다가 보니까 그게 자신의 입장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돈을 벌고 네. 절대로 또 걸리지도 않으니까요. 범죄자들은 걸리기 전까지는 영원히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. 참 이거를 손수호 변호사님 네.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번 턴 친구의 집을 또 간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사실 5월 5일에 처음 그 결혼식 날 당일에 그 친구 집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장치 이제 그 문을 잠궈 놓은 장치를 뭐 이제 파괴하거나 또 손괴하거나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
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. 아. 네, 그냥 열려있던 집에 들어간 거예요. 아하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억을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그런 절도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. 두 번째 범행을 다시 한번 그 집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또 뭐 짐작입니다만 첫 번째 네. 범행에서는 카메라를 훔쳤습니다. 아.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범행에서는 또 렌즈를 훔쳤거든요. 네. 막상 또 카메라를 훔쳐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또 렌즈가 네. 또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고요. 네.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그 범행이 아닌가 네. 이렇게 두 번 절도를 저지른 것도 그렇지만 사실 이 친구가 뭐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결국 유흥비로 그 돈을 썼다는 그러니까요. 말에 이 누리꾼들은 굉장히 지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네.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요.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뉴스파이터 제작진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.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이런 곳에 자기 뭐 일정 같은 거 올지 않습니까? 뭐 결혼식도 그렇고 활동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게 뭐 친구들끼리만 볼 수 있게 비공개일 수도 있는데 일반 뭐 모두 공개라든지 공개되는 경우에 그런 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악용해서 좀 이번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해야 된다고. 근데 오 교수님, 지금 경찰 얘기 들어보니까 물론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생활을 좀 뭐 공유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SNS 사용에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어떤 한 사람의 SNS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일정이라든가 생활 습관, 심지어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디를 자주 가고 몇 시에 집을 비우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. 어허. 요즘에는 이제 좀 지혜로운 분들 중에서는 이 SNS를 굉장히 확대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네. 아주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하는 그런 지혜를 보이고 있는데 네. 사실은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비단 이런 그 절도뿐만 아니라 어떤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폭행 피해라든가 네.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되기 때문에 네. 지금 방금 경찰관이 이제 그 주의를 준 네.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참 사람을 점점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.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